네, 청와대와 입법부 수장 정의와 국회의장의 쟁점법 직권상정을 둘러싼 갈등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면서 두루뭉실하게 합의한 데서부터 발이 꼬이기 시작했는데 당청이 정 의장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문제는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네, 나아가 새누리당은 대통령 긴급 명령권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 소식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정의와 국회의장의 발언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우리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러니까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그러한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회의장이 지금 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못하겠다. 네. 다시 한번 선언을 한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예. 이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네. 직권상정이 가능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당 출신의 그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행하면 야당은 극심하게 반발을 하고 그게 이제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지고 네. 뭐 미디어법 처리 때도 그렇고 연말 국회 예산 처리 때도 예. 그런 모습이 이제 18대 국회에서 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동물국회라고 하는 오명까지 얻게 됐는데 네. 이제 국회 선진화법으로 그런 걸 좀 막아보자 했는데 그거로 인한 또 반작용이라고 할까요? 이제 뭐 그냥 모든 게 올스톱되고 처리가 안 되는 이른바 식물국회가 돼버린 건데 예. 정의영 의장은 저거는 자신이 안 하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근데 좀 약간 뿔이 나신 것 같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이제 네. 어저께 그 새누리당 그 뭐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하고 새누리당 의원들 뭐 150몇 명 다 이게 직권상정 해달라. 네. 그걸 갖고 들고 갔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정의영 의장이 5분인가 10분 정도 예. 이렇게 뭐 그 고성이 바깥에까지 들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네. 정의영 의장이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다는데 예. 그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시간 국회의장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압박할 시간이 있으면 가서 야당을 한번 좀 제대로 설득해봐야지. 네. 내가 안 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주겠다는데 왜 와갖고 남을 이렇게 들들 볶는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선진화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주로 와서 이제 이걸 내미는 분들이 이제 원유철, 뭐 조원진 원내수석 이런 분들이 이제 진박 요즘 말로는 이런 분들 아니야. 근데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요. 18대 국회 말에 그때 저도 이제 당시 의원이었으니까 예.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만 예.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께서 의원총회를 열면서 예. 의원총회에서 이건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법이라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그 전에 황우려 원내대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당내에 압도적이었는데 예. 사실 박근혜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하면서 그게 통과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의영 의장은 이거 당신들이 통과시켜 놓고 왜 이제 와서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이렇게 뭐 나를 와갖고 압박을 하느냐. 거기 뭐 좀 불쾌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박 대통령이 뭐 야당 지도부를 좀 초청을 하거나 전화라도 좀 해서 설득하면 안 되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 오늘 아침 그 조선일보에도 예. 그 해외 사례도 나왔잖아요. 예. 그 이전부터 보면 미국 대통령,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이 일과 시간에 쓰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게 뭐였는가? 법안. 그 대통령 행정부에서 예. 원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 예. 특히 야당 의원들을 설득시키는데 예. 전화는 물론이거냐 식사도 하고요. 심지어 골프 같이 치기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요. 지난번 그 총선 끝나고 연정을 구성해야 되는데 예. 연정 파트너인 3인당하고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 아예 3인 당사를 찾아가 갖고 거기서 도시락을 뭐 2번인가 3번 시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17시간 가갖고 난 여기서 이거 합의될 때까지 못 나간다.
한다. 예.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도시락 갖고 오라고 해갖고 그래갖고 17시간 만에 합의를 이루고 나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이 늘 이렇게 그 의회하고 소통하고 뭐 해야 되는데 예. 의회 탓만 하고 나는 이렇게 잘하려 해도 당신들이 왜 이렇게 예. 못 해주느냐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그 불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의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누리당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박에서는 그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먼저 윤상현 의원의 불만 먼저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일자리입니다. 국회의장님이 뭐 법적으로 요건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국회의장만 살고 국회는 죽어야 합니까? 반드시 행동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자, 지금 윤상현 의원 네. 얘기는 좀 책임지고 이것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만큼 경제가 시급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아, 예. 그런데 말이에요. 저도 예. 경제 위기라고 하는 거는 저도 동의하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요. 예. 이게 지금 경제 위기가 어떤 성격의 경제 위기냐면요. 네. 그 IMF 때처럼요. 갑자기 급격하게 잘 나가다가 푹 꺼지는 이런 급성 질환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이미 스물스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일종의 만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제의 심각성은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예. 벌써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그 만성 질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 왜 이 시점에서 요게 그토록 급한가? 그러니까 사안의 긴급성과 시급성을 얘기할 때는요. 예. 경제 위기라는 거는 100번 동의하고 네. 지금 얘기한 그 경제 활성화 7개 법안 요번 그 달 내로 처리돼야 된다고 저도 확고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 그걸 왜 국회의장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가?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그 긴급 재정 명령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긴급 재정 명령이라고 하면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발동을 네.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93년에 예. 그 YS 대통령께서 금융실명제 전격적으로 실시할 때 네. 이걸로 했어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했는데 예. 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 하더라도요. 이게 이제 국회의 소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예. 그럴 때 하는 거고요. 추후적으로 사후적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YS 대통령의 계산은 네. 이걸 국회에다 맡겨 놓으면 또 갑론을박하고 얼마나 또 지지고 볶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치고 나가고 사후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자 그랬는데 예. 이게 워낙 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지지가 높으니까 국회 나중에 또 이거 했는데 거기서 반대를 하면 나쁜 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동의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일단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7개 그 경제 활성화법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이렇게 긴급한 게 있는가? 그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동원할 정도 긴급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예. 이런 건 있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정년이 연장되면 그만큼 이제 그 퇴직자들이 줄어들게 되고 예. 그러면 청년 신규 그 고용을 덜 하게 되지 않겠는가?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이 연장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이게 정말 대통령 긴급 명령을 할 정도로 그렇게 화급한 사안인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더라도 사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총선은 코앞에 두고 그게 또 어떻게 될지 새로운 정쟁의 뭐로 불씨로 비화되지 않을지 뭐 그때 그러니까 YS가 긴급 경제 명령 내렸을 때랑 좀 상황이 다르죠. 오죽하면 97년 말 98년 초에 그 IMF 그 외환위기 때도 긴급 네. 경제 명령은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물론 그 현 수석이 가서 국회의장한테 설득하는 것도 이례적이었고 전례가 없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을 좀 만나서 좀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대통령께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 얻는 그 원하시는 거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대통령도 좀 이렇게 성의를 보이시고 좀 하셔야 되는데 야당에 대한 투자도 투자지만요. 좀 이 국회의장하고도 평상시에 제가 듣기로는요. 국회의장하고도 이제 소통이 원활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의영 의장은요.
제가 듣기로는 좀 개인적인 섭섭함도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 왜냐하면 대한. 요번에는 뭐 이게 정무수석이 찾아오고 대통령께서 전화도 하시고 했는데 그 전에 본인이 원했을 때는 대통령하고 통화도 안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저기 할 때는 평상시에는 날 좀 무시하는 듯한 행동하더니 꼭 내가 네. 이게 필요할 때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압박을 해. 그런 데서 묻어나는 아무래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게 있죠. 역대 우리 보면 국회의장이라는 게 사실상 뭐 통법부 이런 얘기가 돌던 때는 사실상 그 대통령이 네. 누구 시켜라 지명하면 그냥 당에서 그 사람을 쫙 뽑아줘 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의전서열 2위고 상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는 대통령 하고 어떻게 보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네.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냥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이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정의의 국회의장의 경우에는요. 의원총회에서 뽑힐 때 친박에서 민 황우려 당시 후보를 꺾고 이겼기 때문에 지금 친박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부채의식이 없어요. 난 당신들한테 별로 당신들 때문에 내가 뭐 국회의장 된 건 아니야. 네. 또 부채의식도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그 의장 선출 과정에 그것도 좀 작용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야당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오늘 이제 황주영 의원하고 몇 명이서 3명이서 이제 탈당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세를 모아간다, 뭐 신당이 좀 힘을 받는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될까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처음에 저도 안철수 의원이 그냥 딱 강하게 치고 나가고 탈당하고 하니까 뭔가 그 후속 그 뭔가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시나리오가 뭐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빈약하네요. 의외로 네. 빈약하고 네. 어제 특히나 송호창 의원 네. 잔류선언 이런 것들은요. 안철수 의원 이게 뭔가 이게 그 탈당 선언 이후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기고 그러니까요. 그 하루하루 뭐 새로운 그 전진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김을 팍 빼버리는 듯한. 예.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표 뭐 12척이 남았다 이 얘기는요. 그래서 약간 지금 여의도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12척이라는 게 왜 12척이냐. 한 척당 그 배지가 10개씩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에 지금 배지가 127개인가 있는데 그래도 120개는 문제는 내가 딱 이렇게 이게 해서 네.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지 내년 2월 국회에서 뭔가 정책 경쟁도 하면서 네. 또 실질적으로 또 그 선거 때 그 국고 보조금도 제대로 받고 할 텐데 예. 그 교섭단체 채우기가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